네온노 미나상 고니치와 안유섭 데스. 네, 홍천기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재미난 작품들의 감독님, 장태훈 감독님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요. 워낙 제가 원래 정은골 작가님의 책을 좋아했어서 그 정은골 작가님의 신작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람이라는 인물을 접했을 때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하람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이겨낸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극이라는 장르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부담이 많이 됐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극이란 장르가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했고, 이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나 좀 해야 되는 것들,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되게 많았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그거를 이제 잘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 선배님들, 상대 배우분들이랑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나만 열심히 성실하게 꽤 안 버리고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담은 됐지만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한 결과인 것 같고, 뭐 사실 저도 처음 준비할 때부터 뭐 시청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신경 안 쓰고 촬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하람이와 천기의 그런 운명적인 어떤 운명의 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 몇십 년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직접 눈으로 보게 됐을 때의 장면을 기대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놈의 마왕이 언제 없어지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람이는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고 기품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또 반전되는 모습으로 그 안에 복수심을 위한 날카로움과 아주 계획적인, 아주 신랄한 면모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되게 반전되는 매력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품이 있고, 뭐 검은고도 잘할 뿐더러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많은 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거든요. 되게 신비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약간 대사에도 있긴 한데 언뜻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좀 그런 되게 신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느꼈죠. 사실 일단 기본적인 화법부터가 다르잖아요. 화법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사용하는 소품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사실 사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허구의 세계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에 존재하지만 다 만들어낸, 저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투와 말투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확연히 이제 현대극과 차이가 있었고, 조금 더 생활 연기가 더 힘들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극이 뭐 캐릭터 인물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생활 연기보다는 좀 이렇게 딱딱하고 조금 딱 각이 잡혀 있는 기품 있는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현대극을 했을 때와는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딱딱했다? 조금 더 불편했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 기존에 있는 사극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장태호 감독님이 연출하신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것도 보고, 실제 정은걸 작가님의 작품들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우학원을 일부러 등록해서 좀 다녔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극이다 보면 발성도 되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우학원도 등록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사극 말투를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밸런스를 조절해가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왕이 사실 정말 어려웠던 게 CG도 많이 들어가고 이 CG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어쨌든 간에 신적인 존재인데 과연 신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건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시인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야 된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너무 동작들을 크게 안 하려고 했고요. 목소리 톤 또한 최대한 좀 나름의 기품이 있게, 위험이 있게, 무게감 있게 하려고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표정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왕이란 존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었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솔직히 자기 눈 뺏긴 건데. 그런 짜증과 답답함과 자기 눈을 되찾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을 좀 눈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람보다는 마왕이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하람이처럼 저도 좀 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좀 진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람이만큼 정말 20년 동안 복수를 품고 살아온 만큼의 인내심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뭐 포기하고 말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사극 또한 많이 해보셨으니까 확실히 아는 것도 많았고 제가 배울 점도 참 많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진중하고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해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왕 분장을 한 2~3시간 봤거든요. 그걸 받으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부터 시작해서 손톱, 머리 분장, 핏줄 분장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이제 손가락, 손톱이 떼지면 안 되니까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넘게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좀 그 초반에 막 한창 막 시행착오가 있을 그 시기에 못 가서 화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촬영이 끝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럴 때 좀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마왕 연기를 하면은 제가 뭐 손짓 이렇게만 해도 막 다 날라오고 막 난리 나거든요. 난 이렇게 했는데 막 알아서 난리 쳐주시니까 그게 좀 웃기긴 했어요, 사실. 이게 CG가 들어가면 안 어색한데 제가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웃기더라고요. 일단 둘감기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홍천기 배우분들을 보면은 정말 모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너무 착하고 배려심 많고, 특히 명희 형도 너무 밝거든요. 사람이 항상 웃고 있고 항상 반갑게 대해주고, 연기도 되게 서로 잘 수긍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시향이 형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드라마 작품 안에서 모습과는 반대로 되게 장난기 많고 약간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위기 이렇게 이끌어주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하람을 연기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안효섭과는 안 맞았던 건 이거였거든요. 청기한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다가오지 말라 그래요. 우린 이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이제 하람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고 내 곁에 두면은 다칠 게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전달하자. 근데 안효섭이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나 혼자 아프자. 저는 알수록 더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CG가 가미된 장면들이 되게 기대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웃겼거든요. 촬영할 때는 막 거꾸로 매달려서 이러고 있고 막 날아다니고 이게 이렇게도 날고 이렇게도 날아보고 막 이게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이게 CG에서 나오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이제 CG 장면들이 제일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되게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청기가 감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제가 숨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샘내가 가만 문을 열어보라 라고 약간 협박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안 된다고 하고 그 정샘내한테 만에 하나 문을 열었다면 니놈 목이 성치 못했을 터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되게 하람이의 카리스마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 첫 키스 씬이 너무 이뻤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정말 이뻤어요. 실제로도 너무 이뻤고요. 그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배경이 정말 이 그림이 너무 이뻤다. 애드립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하람이라는 역할이 애드립을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뭐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는 있는데 애드립을 넣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역할이긴 했어요. 이 홍천기 안에서요? 저는 무영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10몇 화에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스폰데 상관없죠, 이런 거. 저를 위해서 이제 주거든요. 뭐 제가 너무 하람에 이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 모습이 짠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무영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봉인식이 2번 있거든요. 그 봉인식을 한 번에 찍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세팅을 바꿀 수가 없어서 좀 우려 먹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 뭐 누구나 똑같겠지만. 그리고 뭐 정확한 방법은 없는데 사실 저도 한 인물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저도 몰랐는데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속으로 작품을 하게 돼서 바로 현대물을 이제 뭐 테스트 촬영 같은 걸 갔었는데 그 하람이의 약간 그 기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분함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셔서 이거 이렇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해서 의식적으로 좀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 오픈돼 있거든요. 뭐 어떤 장르나 어떤 인물이든 다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열려 있긴 한데요. 뭐 굳이 하나 꼽자면 뭐 학원물? 아직 저는 이제 곧 그 맥시멈 리밋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래서 조금 더 위화감이 드는 얼굴이 되기 전에 한번 학원물도 궁금하긴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일본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번에 홍천기에서 하람 역할을 맡게 된 배우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모든 스태프분들이 그리고 배우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